안녕하세요. 브랜드 루시입니다. 혹시 지금 퇴사를 꿈꾸고 계시다면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딱 한 가지만 먼저 실행해 봐 주세요. 아, 집에 가고 싶다. 출근한 지 15분 된 직장인들의 속마음이에요. 혹시 퇴사하고 싶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직장인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 질문을 바꿔서 혹시 왜 퇴사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에는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퇴사 결심 후에 직장인의 65%가 결국 번복을 한대요. 그 이유 중에 1위가 41%를 차지한 퇴사 후가 막막해서였어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사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회사 다니는 게 죽을 것 같이 괴로운데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퇴사 후가 막막해서라면 사실 이것만큼 슬픈 일은 없겠죠. 직장인들이 퇴사하고 싶다 이 얘기를 거의 인사처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퇴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부업을 시작한 이유는 사실 저도 퇴사 후가 좀 막막해서였던 것 같아요. 직장인들의 우스갯소리로 할부 인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다음 달 카드값 어떻게 하지? 퇴사하면 나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사실 퇴사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퇴사는 하고 싶으니까 부업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게 창업이 됐고 어느새 3년이 됐어요. 나는 퇴사 후에 창업을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아직 퇴사 전이신 분이라면 저는 퇴사 전에 먼저 부업을 시작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제가 3년이라는 시간을 겪으면서 퇴사하지 않고 해서 다행이다 라고 느꼈던 힘들었던 순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퇴사 전에 부업을 시작하셔야 되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물론 이게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적어도 퇴사하기 전에 한 번쯤 고려해 보시면 위험 부담을 줄이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린 실패할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남들의 성공적인 창업, 부업 스토리를 들으면 왠지 나도 한 번에 성공할 것 같다라는 착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몇 번의 시행착오, 실패 경험하고 나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죠. 저 역시 전화영어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 외에 망한 게 정말 많아요. 제가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이 책을 읽고 엄청 영감을 받아가지고 앱 개발, 플랫폼 비즈니스, 유아 아이템 등등 해가지고 되게 많은 시도와 지나치게 많은 실패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웃으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에는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다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실패를 해보기 전에는 정말 남들이 아무리 말해줘도 안 들어와요. 이게 내가 실패를 해봐야지 내가 수준이 이 정도구나 적나라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내 수준에 맞게 다시 시작해 볼 수가 있게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꼭 100% 준비가 돼야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어떤 완벽에 대한 강박증이 좀 있잖아요. 저도 그런데 사실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80% 준비됐을 때 시작을 하고 시작을 해서 나머지 20%를 채워가는 거라고 해요. 우리가 아는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사실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고 나서 성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계 최대의 온라인 B2B 거래폼인 알리바바의 마임 회장이요. 이 알리바바를 만들기 전에 2개 인터넷 서비스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게 다 실패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한 게 알리바바가 됐어요. 일단 움직여라, 실수는 나중에 고쳐라. 아마존의 회장 제프 베조스의 행동 철학인데요. 이 제프 베조스 역시 직원들에게 더 많은 실수를 권한대요. 한마디로 말해서 계속 실패를 하면서 나의 그릇을 다듬어 나가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성공을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저도 이렇게 실패하고 계속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게 회사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만약 돌아갈 곳이 없었다면 생계가 문제가 되니까 아마 이 시도를 계속하지 못했을 거고 성공을 만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다닐 때 부업을 시도해 보시는 게 성공률을 높이기에도 좋고 많은 실수를 좀 맘 놓고 할 수 있는 데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창 강의를 들을 때 어떤 강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사는 돈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의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데 돈을 생각하면 그게 사실 잘 안 된다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단순히 강의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제 전화영어 서비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나도 그만, 안 나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돈이 없던 학생 입장에서 만든 서비스여서
수강료를 최소화시켜서 운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덕분에 별다른 광고 없이도 수강생들의 입소문을 가지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수익이 저의 생계에 직결되는 수익이었다면 아마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마 가격을 높이고 레드오션이라는 전화 영어 이 서비스 사업에서 실패를 했겠죠. 저는 개인이 수익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남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진정성 있게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뭐 대단한 광고를 할 수도 없고 많은 인력을 쓸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게 내 생계와 직결이 되어버리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아무래도 이걸 오래 지속하기가 어려워져요. 세 번째는 충분한 시장성 테스트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4시간만 일한다 라는 이 책을 보고 막 퇴사 욕구가 생기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실패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 크게 배운 게 있어요. 우리는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판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책을 보면 먼저 그 시장을 형성해 놓고 내 제품을 가져다 파는 거라고요. 내 제품을 살 만한 고객층이 있나? 이걸 알아보는 것 자체를 시장성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 채널 혹은 타 채널에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있다면 먼저 내가 생각하는 아이템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올려보세요. 저의 경우에 영어 면접이 바로 론칭하자마자 수익이 났던 이유가 이렇게 제 채널에 올려서 테스트를 하고 수요가 있음을 판단한 다음에 론칭을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 채널이 없다라는 분들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재능 마켓들에 올려보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광고 집행을 통해 반응도를 테스트하시는 건데요. 아이템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SNS 채널 광고를 돌리면서 반응도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때 아이템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얼리버드 등록을 유도하실 수도 있겠죠.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사실 당장 이걸로 돈을 벌지 않아도 되니까 시장성을 충분히 테스트한 다음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수익을 만드는 일에 집중을 하고 회사 월급의 일정 수준을 넘을 때 퇴사를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회사 리소스를 활용해서 부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나는 회사만 다녀서 할 줄 아는 게 없어 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생각보다 우리가 몇 년간 혹은 몇십 년간 먹은 회사 밥의 힘이 크거든요. 내가 회사에서 한 일이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도 사실 우리가 회사 밖에서 수익을 내는데 이게 유용할 때가 있어요. 예로 들어서 저는 회사에서 브랜드 예산을 짜거나 뭐 가격 설정하거나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사업을 할 때 이걸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했을 때에는 회사에서 많이 만들어본 상세 페이지가 정말 도움이 됐었어요. 그 밖에도 회사 생활 자체가 나의 리소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했던 일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PPT라든지 뭐 엑셀, 디자인, 포토샵 이런 것들이 있죠. 또는 직무 교육을 해주기도 하고요. 저는 면접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저 역시 이런 회사 생활이 리소스가 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 사업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게 되면 일을 대하는 태도나 마인드가 좀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회사 다니기 싫어, 막 스트레스 받아 이런 것들이 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내가 어떤 걸 리소스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일에 대한 능률도 오르지만 실제로 내가 어떤 걸 수익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잘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조금 슬프지만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내가 내 일을 하고 싶어도 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실 나는 회사에 좀 더 잘 맞는 회사형 인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회사 밖에서 수익을 내는 게 누구나 해보고 싶은 멋진 일이긴 하지만 사실 그만큼 책임감과 부담감이 많이 따르는 게 사실이거든요. 꼭 나의 실적이 생계가 되기 때문에요. 물론 회사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뭐 평생 직장이란 개념도 없는데 당장 매월 월급이 나온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회사형 인간인지 아닌지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건 퇴사 후에 하게 되면 좀 늦겠죠. 퇴사하기 전이 바로 지금 작은 수익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퇴사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혹시 테스트베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건 세상에 어떤 걸 내놓기 전에 성공 여부를 미리 판단하기 위한 소규모 집단을 의미하는데요. 회사에서의 나의 지금 이 시간을 테스트베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성공 가능성 여부를 지금 보시는 거죠. 저도 계속 이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좀 유용한 정보들을 함께 성장하실 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요. 함께 성장하실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